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위기의 전기차 매수의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봅니다. 매수의 기회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기감이 들고 있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그 기업들은 소재업체가 많으니까 셀업체, 소재업체.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런 얘기가 불거진 것은 그 사건 하나 터진 거죠. 전기차 포비아 공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지난번 인천에서 그 발생한 화재 벤츠죠. 벤츠 차량에서 발화가 되면서 홀라당 다 타버린 겁니다.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뭐 700여 대가 그 연기에 그을리고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뭐 연기 마시고 이런 피해도 좀 있긴 있었지만은 큰 피해는 없었다는 게 다행인데 그 공포가 클 수밖에 없죠. 내 전기차가 뭐 내 차만 불태우는 게 아니고 주변 차량까지 다 태우면서 그에 대한 공포. 내가 다 물어줘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다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사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발화 확률을 보면 내연기관차가 발화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왜 전기차만 유독 이러는가? 그렇죠. 전기차는 불이 한번 나면 끄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포가 있는 겁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죠. 트럼프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이고 그리고 11월 5일인가요? 그때 뭐 주인이 가려지겠지만은 트럼프가 당시 이 유명한 사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 정책,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런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 뭐 업황이나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업황에 대해서 우려가 더 커졌던 게 맞습니다. 자, 요게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화재가 좀 큰 사건으로 벌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던 거죠. 자, 이런 그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그 요런 용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냐 아니면 내연기관차 지금 캐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빠른 분들은 얼리 어댑터를 우리가 전체 구매자들과의 비율을 놓고 보면 한 1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의 글로벌 전체 차지하는 비중 침투율이 한 15% 정도 될 겁니다. 딱 거기까지 와 있어요. 물론 중국은 지금 7월 차량 판매량 같은 경우가 7월 판매량을 보니까 이구환신 정책 때문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더 높아요. 중국은 좀 놀랍긴 하죠. 네, 뭐 그렇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캐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 15%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과연 어떤 상황이 돼야 내연기관을 넘어설 것인가는 이걸로 보시면 돼요. TCO라는 개념이 있는데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내가 전기차를 가지게 되면 오늘 가지게 되면 그게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가가 중요합니다. 비용이야 뭐 차량 가격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죠. 신차 구매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연료비는 내연기관차보다 싸죠. 전기값이 싸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있고 AS 비용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차를 팔 때 중고차 판매 가격도 있고 이게 동급의 내연 기관차보다도 낮아야 전기차를 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은 또 해리스가 좀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만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보조금을 없앨 거니까 신차 구매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료비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 인천 청라 화재에서 보다시피 저런 상황이 오면 보험료가 올라가요.
아, 전기차는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해서 보험료 산정을 다시 하게 되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중고차,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전기차의 TCO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내연기관차의 매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개념으로 보시면 전기차의 대중화가 언제쯤 오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될지가 개념이 아마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최근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 기업들의 대응법은 뭘까? 과연 이런 캐즘이라든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결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렇습니다. 현대차는 굉장히 또 파격적인 개념을 내놓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제 약간 주춤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이브리드 카로 가겠다. 지금 하이브리드 카가 잘 팔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브리드 카보다도 조금 더 전기차에 가까운 느낌의 차를 만드는데 뭐냐면 그 전기차예요. 전기차인데 성능은 전기차. 전기 모터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차인데 그 배터리 충전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지금 전기차는 충전기로 하죠. 근데 이 새로운 차량 같은 경우는 EREV라는 차량은 그 배터리 충전을 엔진으로 해요. 내연기관 엔진을 차 내에서 돌려가지고 그걸 차 내에 배터리 충전을 시켜서 그 배터리로 달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요. 충전을 자동차 안에 엔진, 내연기관 엔진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능은 전기차의 성능인데 충전은 어디서 하느냐? 우린 충전기 필요 없어요. 그냥 내연기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성능은 전기차요, 안정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애초에 전기차를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내연기관차가 돌리는 그 나오는 매연,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아니 엔진 돌려서 전기 만들 것 같으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좋은데 그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으로 만들면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친환경에. 그래서 뭔가 틈새를 파고들려고 하는데 약간 웃긴 개념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장은 정부에서도 지금 국내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자. 차량 가격, 전기차 가격의 거의 뭐 한 3, 40%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또 구성 요소 아닙니까? 그걸 공개 안 하면 되느냐. 그래서 빠르게 현대차, 기아는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신이 있으니까 대부분 국산 쪽이거든요. 현대차도 차량 한 개 정도 빼고는 싹 다 국산이에요. 배터리가. 근데 과연 벤츠는 어떤가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빠르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벤츠를 실제 요번에도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사고 터진 게 파라시스 배터리죠. 중국에 10위권인가 7월 리콜 사고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벤츠 전기차는 대부분이 보니까 중국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산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좀 유리한 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또 대책을 내놓고 있고 거기다 이제 과충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 과충전을 하면 보통 불이 많이 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가 아니고 보통 한 90, 80을 채우고 다니시는데 그걸 자동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완충 장치에는 모뎀이 없어가지고 그게 방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주 열폭주를 막아주는 것 그리고 모뎀 관련주 등등해서 열폭주 방지 테마주들이 최근에 막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충전기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통해서 자동으로 8, 90% 정도를 충전까지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충전 방지를 못하는 전기차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 자, 이런 대책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아예 배터리에 불이 안 나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지금은 양극재, 음극재 안에 전해액이 있고 분리막이 있는데 그 전해액 때문에 안정성이 좀 불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안정성이 폭발이나 뭐 열폭주의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전고체 관련주 테마주가 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고체 테마주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과연 전고체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빨라도 뭐 2027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장된 게 아니고 27년인지 8년인지 30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향해서 가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당장은 전고체가 나오기 힘들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또 단련가고 있지만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아직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한데, 결국은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의 상황에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이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에 대한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테슬라도 지금 뭐 7조 원 지난번에 나왔던 거 태국 전기차 공장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GM 포드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화 작업에 대해서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끝인가, 앞으로 뭐 아예 볼 필요가 없는가, 이건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반도체 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사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10만원 아래에서, 그러니까 한 8만원 정도에서 한 1년 반 정도인가요? 그 사이에 이게 24만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급등을 했는데, 주가가 그러면 언제부터 움직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2022년 말에 바닥을 찍고 2023년 작년 초부터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자, 그 당시부터 움직였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반이 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2022년 말과 22년 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반도체 아니라 그랬어요. 끝이라 그랬고, SK 하이닉스 대규모 적자가 나올 때입니다. 안 된다 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올라온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가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다시 내고 있습니다. 그 이익을 내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온 분들은 다 물렸어요, 이번에. 그렇죠. 주가라는 것은 항상 안 된다고 할 때 공포에서 올라오고, 다 된다고 할 때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는 떨어집니다. 최근에 그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확인하고 사겠다 그러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2차전지의 어떤 투자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뭐 중립보다는 조금 낮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굳이 표현하자면 강력 매수는 아니고 강력 대기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가질 것인가, 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은 지금은 조금 강력 대기 느낌이지만은, 예를 들어 전고체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가 다른 셋업체와 다르게 안정적으로 내고 있죠. 왜냐하면 투자를 조금 늦춘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전고체 관련해서 선도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장비업체 중에서 PNT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탁월한 회사입니다.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또 2조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 쪽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뭐 캐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차별화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고 있고, 1사분기, 2사분기 모두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어요.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감익되는데, 동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실리콘 응급제라는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충전 자체를 100%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가 주행 거리를 늘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충전 속도까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음극재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첨가하는 게 대세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예 응급제 중에서 흑연을 빼버리고 퓨어 실리콘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전고체를 가는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전고체까지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2차 전지, 뭐 전기차 그러면 캐즘이다, 뭐다 해서 힘든 구간입니다만은 체크해야 될 것은 많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과연 몇 집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인가는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반기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